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상대로 고소할 때 하는 재판을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를 상대로 하는 재판은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거래를 하려다 붙잡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퇴직한 뒤 지난해 10월 마약 필로폰을 거래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항공사의 장난으로 협박 전화를 건 10대들이 항공사에 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K항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에서 A군과 B군에게는 각각 700만 원을 항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화를 해 항공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가수 김모 씨에 대해 민사재판을 열고 3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가수 김모 씨는 지난 3월 2일 친구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모 씨에게 빌린 돈을 갚고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모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기영 국회의원이 오늘 3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기영 국회의원은 지난 2월 9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도 3분 퀴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 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쪽을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립니다.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살인과 폭행죄 같이 검찰에서 기소하는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싸움을 다루는 소송이 있는데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송을 뭐라고 합니까?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황우석 박사의 재판이 있었지요? 네. 검찰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황 박사가 사기로 8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박사가 유전공학 분야에서 유능하다고 인정하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검찰이나 황 박사 측에서 항소를 할 것 같습니까? 검찰 측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 박사 측에서는 이미 3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에 써서 항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병원비를 못 내 고소를 당한 코미디언 배삼룡 씨에게 법원이 밀린 돈을 모두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배 씨에게 지금까지 밀린 진료비 1억 3천여만 원과 소송 비용을 병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7년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해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친구 좀 만나러 나갔다 올게. 많이 늦어? 아니, 금방 들어올 거야. 아빠나 누가 묻거든 금방 온다고 해.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특별한 건 없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손님이 오시거든 항상 친절하게 인사하세요. 오늘은 무척 바쁠 것 같아. 일이 많은가 봐.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 그래, 너무 늦지 말고. 궁금하니까 어디 가거든 꼭 전화해. 어제 밤새도록 이가 아파서 못 잤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약을 드세요. 치통에 잘 드는 진통제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치통이 계속되거든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해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집회위조 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항소할 생각인가요? 물론이지요. 이번 사건은 집회 위조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이가 장난으로 돈을 복사기에 넣고 복사를 했는데 부모인 피고인이 실수로 그 돈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이 복사기를 사용해 돈을 복사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7살짜리 어린아이의 말만 믿고 판결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검찰이 부모의 동의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아이에게 2시간 동안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피고인은 무죄입니다.